안녕하십니까. GWP 고시학원 면접 컨설팅 및 면접 강사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기업 면접 어느 정도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하는 부분이 사실 퍼센티지가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이 기초 다지기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면접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 7월 30일까지만 해도 석세스 취업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13년간입니다. 이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을 면접까지 최종 합격까지 이끌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8월 1일서부터 GWP 고시학원 면접 컨설팅 및 면접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른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첫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그래야지만 성인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성인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인정 욕구는 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둘째,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도 몇십 년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6, 70년, 7, 80년, 아니 100년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공동체 일부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타인과 함께 성장하면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이죠. 이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기주의만큼은 없애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지켜내는 방법이 외부 경계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내부에서 생기는 망념, 이 망념이 잡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잡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회상을 해야 되는데 회상에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된다라는 망각 속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외우셔야겠죠. 따라서 이 망각에 벗어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즉 자신의 성질,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공기업 최종 면접까지 합격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현재 공기업 기출문제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융권 사무직 면접이에요. 금융권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에서는 가장 정말 어려운 직렬이 아니라 직군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에너지 발전. 이 에너지 발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금융권보다도 어려운 곳이 에너지 발전입니다. 자, 금융권에서 질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원자님께서 남보다 특별한 윤리성을 발휘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윤리성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직업기초 능력의 10번째 직업윤리에서 직업윤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풀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많지 않을 겁니다.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윤리나 윤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 정리, 윤리라는 개념 정리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는 답변을 했죠. 답변을 했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우리 지원자님은 편법 쉽게 발휘한 경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황스럽겠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외운 상태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고,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사고 하실 수 있겠어요? 좀 힘들겠죠.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패하여 비판을 받은 경험, 열정을 발휘한 경험,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 평소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엉뚱하죠? 다 상이하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만 그냥 줄줄 외우면 됩니까? 아니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편법에 따라서 쉽게 발휘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아주 긍정적 사고력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초서부터 심화 다음에 기출까지 아주 다양한 기출까지 섭렵을 한다면 여러분, 자, 최종 합격은 따놓은당상 아닐까요? 안 그런가요? 자, 에너지를 봅시다. 에너지 발전 기술직 면접입니다. 1분 자기소개 아주 정례화되어 있죠. 정례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 밑에 1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 장단점이 장점과 단점이 회사 생활과 엮어서 이야기 한번 해봐. 이 얘기는 뭡니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우리 회사에 입사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잘한 답변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열수송관. 이거는 여기 열수송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역난방공사 안전 파트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왜 오고 싶은지 지원 동기죠. 자, MZ세대의 회식 싫어함. 우리 지원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요즘에 회식을 싫어한다.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섞어내기 위해서 면접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역사적 롤모델을 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질문해 봤어요. 역사적 롤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마이갓. 아니, 우리는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우리는 항상 정말 역사적 모델로 삼는 분이 첫 번째가 세종대왕, 첫 번째가 이순신 아니던가요? 여기에 뭐 율곡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뭐 정약용 선생님 등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인데 그 한 분도 생각을 안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필요성 있게 회귀시키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저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자, 스트레스 해소라는 부분을 왜 질문할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스트레스가 인간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라는 부분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정말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해소하느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정말 어떤 기업에서도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저는 평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평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운동 중에서도 아주 농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주말에는 책을 즐겨 읽으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말에 잠을 푹 자는 편입니다. 주말 하루만큼은 저에게 온전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주말만 지나면 저의 스트레스는 자연히 해소되곤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마주치기 싫은 유형.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공기업 면접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에서 넉넉 잡고 두 달이면 분명히 탈고합니다. 이 얘기는 저는 공기업 면접에서 이 책만 보고도 합격될 수 있게끔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님은 어떤 유형을 좋아하고 또한 어떤 유형을 싫어하는 편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유형을 좋아하고 어떤 유형을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요 면접관은 추가 질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입사됐을 때 그렇게 싫어하는 유형과 같이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된다면 우리 지원자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 마주치기 싫은 유형,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받을 때 과연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인지 지혜를 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공기업의 면접 평가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 윤리 능력, 조직 적합성. 이 조직 적합성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재상 적합성. 저는 요거는 이제 밑에서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의 필기를 합격하셨어요. 자, 합격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지칭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참 투철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끈기라는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개의 장점을 이야기했나요? 성실성 얘기했죠. 책임감 얘기했죠. 끈기 얘기했죠.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인재상과 그다음에 핵심 가치,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이거는 ESG 경영하고도 상통되는 기업도 있지만 별개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우리 기업은 미래에 어떤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미래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재상에 뭐 3가지에 4가지에 5가지의 인재상에 나는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서 가장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앞으로 기업에 입사되었을 때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여기까지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비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스토리텔링화한다.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저의 유년기 시절은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 저의 부모님 중에 아버님은 이러한 장점을 갖고 계시고 저의 어머님은 이러한 장점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유년기에 그러한 다정다감한 부모님으로 인해서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이러한 관점이었고 고학년에서는 이러한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중에 중학교를 멀리 유학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유학 가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내에서 다니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끝나고 나는 취업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 얘기대로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스토리텔링 하는데 자기 자신의 스토리텔링 하는 데 있어서 몇 분 정도가 걸리냐면 25분에서 30분이 나올 겁니다. 자, 25분에서 30분 이것을 잘 상기시켜 보십시오. 때때로 써먹을 수 있는 소재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화 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자신의 경험 정리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정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밖에 써먹을 게 없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나는 전교회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쓰셔도 돼요. 대학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저는 군대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어떤 기업에서도 군대 얘기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업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고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나는 고졸이에요. 난 고졸로 지금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한다면 고졸이라면은 중학교 때까지도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보다도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꽤 많지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경험들이 꽤 많습니다. 뭐 한라산을 등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이 경험 정리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지금 대학 과정을 얘기 안 했죠. 이 대학 과정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도 적어놨지만 첫째가 뭐냐면은 학생으로서의 학업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팀 프로젝트 그리고 공모전 그리고 기업 서포터즈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를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도 여러분들의 능력,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3차 면접에서 합격에 도달하는 데 아주 쉽다.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리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경험 정리가 중요한지 저는 13년 동안 모든 학생들에게 스토리텔링 그리고 최근에는 경험 정리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어떤 입장이다? 빠른 합격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알고 계세요? 자, 가치관은 뭡니까? 그리고 인생관, 직업관, 장단점, 강점 찾기. 자,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수학 분석으로 분석해 놓는 것.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기.
강점을요. 근데 저의 강점은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저는요. 내가 당사자라면은 이렇게 한 가지의 강점만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강점은 첫째, 배움에 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두 번째, 끈기고 세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저의 배움에 대한 도전 정신은 다양한 경험에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고, 저의 끈기는 성실성을 기반으로 학부 과정 중에 성적장학금 3번을 수령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점이 약점을 어떻게 희소시켰고, 이러한 강점이 어떤 기회를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기회를 창출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자신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 수합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에 대한,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수합 분석도 해놓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자연히 차별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면접에서 기본이 되는 7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면접을 처음 이제 실전 면접을 진행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가지를 무조건 갖추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들이 최소가 2개입니다. 2개 정도는 무조건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소개겠죠. 두 번째로 정말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잘하시는 분 잘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투적으로 얘기해요. 마지막 한마디를 시킬 때는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이 동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입장, 그러니까 면접자로서의 어떤 입장이 되냐,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면접관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와 마지막 한마디, 이거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너무 잘 만들어도 안 됩니다. 다른 질문과 상이함을 크게 보인다면 이것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줄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다양한 접점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0초 자기소개예요. 그러면 아주 다양하게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1분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냈어요. 만들고서 그러면은 1분 자기소개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좀 긴 거는 싫어합니다. 30초 드릴게요. 30초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분 자기소개서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0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30초를 시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번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10번 지원자입니다. 30초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1분 때나 30분 때나. 바뀐다라는 것은 이거는 1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해요? 첫째는 아주 빨리, 정말 빨리 얘기합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분 자기소개에서는 강점을 얘기할 겁니다. 강점. 그래서 강점 하나, 두 가지를 얘기해서 바탕을 깔고 그와 관련된 경험들까지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30초 자기소개할 때는요. 자기소개할 때는 저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인생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의 가치관은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라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항상 제 안의 정직성과 제 외의 정직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타인에게 뭐뭐됨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 뭐뭐 발전 기업에도 입사되어 뭐뭐되는 사람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자, 30초 안 걸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1분간 30초를 시켜보면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고력이 좋다 나쁘다. 자, 사고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의식과 무의식에서, 우리 의식과 무의식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다 의식의 3%에서 4%밖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천재들은요 6%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생각하기 싫다. 이러한 관점에 매몰돼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끌어내는 작업, 여러분들이 빠른 합격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분과 30초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밑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 보여주기 식으로 전개를 해놨습니다. 저는요 항상 13년간 모든 대상자들을요 합격의 관점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 구조, 그 사람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내가 모르고서 어떻게 코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칭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면접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당당함입니다. 자신감이겠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저 목소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태도, 그리고 주눅들지 않는 용기입니다. 사실 이게 자신감이라는 것은 용기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용기와 절제 정말 중요합니다.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당함이. 그래서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에서 나오는 거는 겸손함이 나옵니다. 겸손함. 우리 인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타인과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동물이라고요. 따라서 타인에 대한 겸손함을 지켰을 때 무엇이 오냐면 이러한 부분이 겸손해서 더 오는 것도 있지만 뭐가 일어나요? 타인과의 신뢰가 일어납니다. 신뢰. 아니던가요? 자, 세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자, 지원 동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 직접적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간접적이다라고 얘기한, 직접적이다라는 게 뭐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전소 주변 인재 같은 경우는 가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접적이죠. 또한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서포터즈를 했다. 이것 또한 직접적 관계죠. 이렇게 직접적 관계가 된다는 것은 지원 동기에서 나의 열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열정.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식. 무슨 얘기냐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면접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기업 면접은 어느 면접보다도 어렵습니다. 사기업이요? 이 사기업 면접은요.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지금은 이제 수시 면접으로 인해서 경험도 어마어마하게 따지죠. 직무 능력 이러한 부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따지겠지만 과거에 먼 미래도 아닙니다. 먼 과거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까지만 해도 학벌주의 이거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공기업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경력자도 10년 경력자까지 가르쳐봤습니다. 여기에 석사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는 박사님도 제가 가르쳐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고요? 그건 저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박사님이 계시더라면 저는 박사님보다요 월등히 미천합니다. 가르칠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갖고 있는 단점은 제가 아주 쪽집게처럼 쫙 빼드립니다. 그것만 툭 얘기하고 이것을 제 생각은 이렇게 곁들인다면 좋지 않을까요? 박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렇네요. 그럼 PPT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면접에서 합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어떻게 박사님을요? 변호사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요? 정말 말 잘하십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말발은 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다? 여러분들의 성격 구조를 정확하게 빨리 끄집어낸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방향 모색을 해드린다. 저는 모범 답안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은 모범 답안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이틀이면 끝납니다. 3,000개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틀 안에. 이틀 너무 무리한가요? 그러면 3일로 하겠습니다. 3일. 네.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삶의 목표가 꿈입니다. 꿈이 뭡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없으면은 간절한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을 알고 있습니까? 꿈과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한 번, 두 번 떨어지시고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분명히 합격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중에 면접을 세 번, 네 번 떨어지셨다면 빨리 저한테 오십시오. 왜 그렇게 어리석음을 부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은요 다 상이합니다. 모든 공기업이 상이합니다. 공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도 공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중앙공기업에도 시장형이 있고 준시장형이 있습니다. 이거만 있나요? 세 번째는요 사회복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연구원도 있어요. 연구기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 그리고 나서 중앙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자, 지방공기업 뭐가 있습니까? 지역공기업이 있습니다. 지역은 무슨 얘기냐면 상주, 도령, 안산, 성남 이런 게 지역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1년 내내 여러분들 자소서 쓰다 정말 1년 시간 360일 훅 갔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발요, 자소서도요, 미련하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챗GPT요? 챗GPT를 50%, 40%, 30%만 반영시키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글이 나옵니다. 자, 꿈과 이상 가지셔야 됩니다. 꿈과 이상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야망까지 갖고 있다라면 저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삶의 목표를 찾으시면 입사 목표는 바로 찾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채용돼야 될 이유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절대로 공기업에서 어떤 공기업에서라도 자, 우리 지원자님, 지원자님은 우리 기업에 채용돼야 될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자, 저는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됩니다. 네. 저도 모든 지원자님이 책임감이 있듯이 저 또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면접 준비를 하다가 3일 전, 2일 전, 1일 전이 가면 다시 회귀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 다시 내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해서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해봤고, 다음은 이제 아주 세밀하게 갑니다. 진행 속도가 빠를 겁니다.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은 어느 공기업에서도 합격될 수 있고, 아니 공기업만이 아니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어느 곳에서도 합격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가치관을 기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13년 동안에 합격생들이 가치관으로서 예를 들은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일의 꿈을 향해 걷는 것이다. 자, 이러면 뭡니까? 오늘 내일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일의 꿈을 향해 걷는 것이다. 목표 지향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따라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자,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면은 뭐가 됩니까? 뭐가 나와요? 정직성이라는 장점이 자연히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일의 꿈을 향해 걷는 것이다. 뭡니까? 네? 미래의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도전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전하고 달리 얘기한다면 배움의 도전 정신이라는 장점을 넘어서 강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가치관을 찾게 되면은 자연히 이렇게 장점도 나오고 강점도 나옵니다. 자,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언제 형성됩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청소년 전까지만 해도 가치관이 없습니다. 인생관은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유년기에도 인생관은 갖고 있어요. 인생관이 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가치관은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우 애어른 같아, 애어른. 애어른이라고 듣는 애들이 가치관, 자기의 가치 기준을 정확하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할 뿐입니다. 못 찾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은 과거에서부터도 저는 어렸을 때 인생관이 저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희 아버님이 술과 담배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술과 담배를 절대 안 할 거야 이랬는데 저 또한 저희 아버지 자식이었더라고요. 정말이요.
저도 똑같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했는데 우리 전전전 그 대통령이 담배값 2,000원 인상했던 적 있죠. 2015년도 1월 2일 날 담배 끊었습니다. 아주 한 방에 끊었습니다. 자,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즐기자.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자. 자, 두 번째 것까지는 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관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는 인생관으로 쓸 수 있겠죠. 뭐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죠. 사실 인생관에서는 장점이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지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따라서 오늘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여러분들 자, 이제 회사원이 됐어요. 직장인이 됐더라면 출근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출근 시간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끝낼 수 있냐라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내가 솔선수범하면 주위가 즐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직업관입니다. 자, 직업관은 저는 이 부분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은 정년 퇴임하신 것 같아요. 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이셨어요. 성별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셨어요. 또한 그 과거에 지금 뭐 정년퇴직했다라면 나이를 얼추 예상하시죠? 그 당시에는 여성 경제학자가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200몇 번째 어떤 곳을 취업을 이뤘대요. 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닥치고 충성하자. 이러한 직업관이 형성됐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어울립니다. 어울릴 만한 것은 요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어느 누구나 책임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장점과 단점, 강점 찾기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제가 다 써놨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의 장점이 없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 써놨죠. 책임감, 성실감, 꾸준한 끈기, 배움의 도전정신, 배려심, 분석능력, 친화력, 정직성, 청렴성, 이타성, 창의성, 인내심, 자비심. 사실 인내심과 자비심은요 미덕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장점으로 써도 된다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소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양에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이 뭐냐면은 예의범절이죠. 예의범절에는 뭡니까? 인사를 잘한다. 그 다음에 항상 미소를 띠고 정말 긍정맨이야 이런 소리를 듣겠죠. 또 하나 뭡니까? 소양. 저는 타인과의 약속 시간을 이런 것들이 소양이에요. 이 소양이 발전되면 뭐가 되냐면 미덕이 됩니다. 자, 미덕에서는 수많은 미덕이 있습니다. 미덕에서는 제가 상단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미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용기. 두 번째, 용기와 절제만 있습니다. 용기를 통해서 당당함이 일어나고 더 나가서 그것이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용기 다음으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라는 것은 스스로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미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이 지혜를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가지려고 노력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탁 태어나가지고 지혜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용기도 용기 있게 자신 있게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만 미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아시죠? 정의론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미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뭐 공동선이다 해가지고 최대 행복의 최대 제레미 벤덤이죠. 제레미 벤덤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러한 공동선서부터 몇 가지의 부분이 보여지지만, 정말 마이클 샌델이 추구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전 세계인들이 미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정말 이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즐겁게 생각을 할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세 번째는 그냥 다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운칠기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부분은요, 사실 정말 운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을 부를 수 있어요. 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옆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옆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지금 측은지심이 사라진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측은지심이나 옆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 분명히 갖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 어디 머릿속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좀 제발 좀 이렇게 끌어내세요. 그러면 이 사회는 정말 즐거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덕목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돼요. 이 덕목이 뭐냐면 다른 말로 장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점 다 얘기해놨잖아요. 하지만 단점은요, 자신이 인지하여 스스로 개선했던 단점을 개선한 방향을 얘기하세요.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강의에서는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그 얘기 안 했네요. 단점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면요, 저는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단점 하나 때문에 그 면접관들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화시켜야죠. 단점은요. 강점은 장점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배움의 열정이다. 두 번째가 끈기다.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걸 잘 찾아 놓으셔야 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게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디지털에 친숙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를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학교 생활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학교 생활이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단 하루 경험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민이 뭡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아주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잡념에 불과한, 그러면 모든 생각은 잡념이 되는 겁니다. 항상 사물을 대상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결국은 타인에게 어떤 인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하루라도 정말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가 쭉 다 읽으시죠? 다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아니면 두 달 안에 공기업 면접책을 발행합니다. 탈고하고 발행해줄 출판사를 찾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해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객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객기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객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못 먹더라도 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객기일 수 있겠지만 용기의 발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절제요. 절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절제하는 것도, 그것이 정말 진짜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지칭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운을 부르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남을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요즘도 그렇게 흔히 많이 봅니다. 전 지하철 버스 많이 타는데 노약자분들한테 자리 양보하시는 분들이요. 그러한 분들은요, 언젠가는요, 살아생전에 아니면 죽어서라도요, 분명히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운이라는 거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 제가 확신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제 공기업 면접책을 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왜? 거기에는 좀 더 풀어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리가 뭡니까? 윤리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윤리성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피자집에서 3명을 참 그건 윤리성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요. 왜 참지를 못하십니까?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치다, 살아가는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면요, 분명히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윤리성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도덕성이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지금 마이클 샌델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정말 아빠 찬스 아시죠? 부모 찬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죠. 그거를 그 도덕성이 해이한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자체도 도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모든 기업이 논술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에서는요, 논술 채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논술이 다 사라져 2014년도에 기점으로 인해서 많이 사라졌죠. 아직도 존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쭉 구성해 놓은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빨라요? 빠르지 않죠? 모범 답안입니다. 자, 30초에. 근데 저의 강점은 배움의 도전 정신입니다. 이 강점으로 인해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 및 교환학생, 유럽 배낭여행, 해외 봉사활동, 에베레스트 트레킹 등을 통해서 생각의 다양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뭐 기업에 입사되어 배움의 열정을 다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간결하게 이야기하라. 간결하게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안에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게,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갈등입니다. 갈등. 아닌가요? 여러분, 갈등 얘기해 보세요. 그냥 옛날에 이런 갈등 때문에 이랬어요. 그거는요,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건 평가 안 됩니다.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무슨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이렇게 사고력이 이렇게 약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2학기 전기공학을 수강하는 과정 중에 4명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이행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저는 팀장으로서 주제 선정에 갈등이 있었고 이런 갈등 속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문장 나오죠. 갈등을 3문장 안에 의미와 가치까지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 똑똑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원동기입니다. 지원동기는요, 무조건 이겁니다. 짧게는 15초, 길게는 25초 안에 끝낸다. 절대로 길게 가지 마십시오. 무조건 끊깁니다. 공기업에서는요. 무조건 끊긴다. 예, 잘 들었는데 너무 좀 장황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때 스톱했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기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삶의 목표입니다. 이 삶의 목표를 잘 읽으십시오. 이 삶의 목표가 없으신 분, 저도 진땀 납니다. 정말 진땀 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꿈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데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대학 입학되기나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는 바람에요. 그래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나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삶이 가능한가요? 이러고 마세요. 그러니 얼마나 진땀 납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진짜 공기업에서는요, 20일 이상이 돼야지만 만들어내요. 저는 만들어냅니다. 왜? 무의식 세계를 계속 이끌어내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합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접비 받으러 가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오더라도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한마디는요, 절대로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담지 못하면은 쉽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기업 면접을 할 때는 기초를 먼저 다지셔야 돼요. 이게 기초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하지만 기초의 아주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안 만들어 놓고 기초 다지기를 한다? 그거는 공기업 면접책에서 보십시오. 기대하셔도 됩니다. 13년의 노하우입니다. 어설프게 낼 거라면 저는 안 냅니다. 그거를 내지 않았던 이유도, 그거 내면 학원이 망할 텐데, 아니, 그 생각 저도 나이 들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심화 면접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 면접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입니다. 다양하게 기출문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면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자산관리공사 기출문제 있나요? 이래요. 전화상으로요. 네, 일부 좀 있습니다. 일부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답답하세요. 예, 일부 갖고도요, 충분히 한국은행까지도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갖고 믿으시고 오세요. 그러면 네, 또 끊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한 번 떨어지든, 2번 떨어지든, 3번 떨어지든, 4번 떨어지더라도요, 비꼬는 거 아닙니다. 선택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내 삶의 역량, 조망하는 그 역량으로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GWP 고시학원, 공기업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